정치인들과 아이들의 공통점은 대통령 되고 싶어요 다.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등 다 아는 대선 후보를 비롯해 김문수, 이재호, 정몽준 등 대선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섰다. 김태희? 아니 임태희. 그는 누구인가? 서울대 경영학사 석사를 나와 재정, 세정, 금융 분야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삼선 중진 의원이다. 2002년 이회창 전 대표의 경제 브레인으로 활동했고 이번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냈다. 임태희는 MB의 아바타다. 현 정부의 진짜 실세로 두 번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꿰뚫고 있고 신중한 성격과 입이 무거워 MB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는 킹메이커 역할 해. 문재인은 잃어버린 10년 시즌2 악몽 될 거야 라며 다른 후보들을 꼬집었다. 경기 성남 출신으로 명예 목포 시민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호남과 야당 측 인사들과의 교류가 좋아 지역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뽀로로에 나오는 곰을 닮은 임태희 후보는 여성 국회의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임태희 후보를 만나보자. 네, 고용노동부 장관 거쳐서 대통령실장 지내신 정말 힘세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 임태희 전 의원 대통령실장, 전 대통령실장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그 곰은 맞습니까? 별명이 좀 아니신 것 같은데 등치는? 어떤 때는 곰같이 하다가 네. 어떤 때는 호랑이 같이도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싫지 않은데요. 제가 그 여성 국회의원들 인터뷰를 땄더니 우리 예. 임태희 실장이 인기가 너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임태희 실장 딱 얘기했더니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의 인사다. 그좀 최고의 매력남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임태희 실장님이 꼽는 최고의 매력녀는 그 국회의원 중에 뭐 있습니까? 매력녀요? 네, 매력녀 국회의원 중에 제가 집에서 늘 저희 집사람한테 구박받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바깥에 나가서 여성들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인기가 이렇게 많으신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시던데요. 그래요? 네.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잘하시길래 국회 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임태희 얘기 나오면 전부 칭찬 일색입니까? 제가 이제 정치할 때 이제 정치를 좀 오래 하신 선배들이나 또 아니면 그 오래 왜 보좌진들 있잖아요. 그럼 정치인으로 크려면 사람을 공격해야 된대요. 사람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뭐 특히 센 사람을 공격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큰다고. 근데 저는 사람하고 싸우는 정치는 안 하겠다. 좀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 정도다. 우리 일하면서 정치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싸울 일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정을 가질 만한 일이 없었죠, 그동안에. 지금 MB정부의 관련자들이 전부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있고요. 전부 그 이름이 한 번씩은 오랑내랑 하는데 우리 임태희 실장님은 아예 이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뭔가 철학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정말 정치야말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다 당선될 때 그러거든요. 심부름꾼이 되겠다. 뭐 표를 많이 주면 더 큰 심부름꾼 되겠다 그러는데 사실 와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은 당대로 관료 체계가 있고. 근데 저는 비교적 그래서 이 사람한테 줄 서는 일 하지 말자. 뭐 국민한테 줄 섰는데 뭐 그럴 필요 뭐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한테 줄 서니까 뭐 계보를 관리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래도 돈은 필요하시잖아요, 정치하실 때. 뭐 그냥 그 세비 나오는 거 하고 사무실 지원되는 것 다음에 또 후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는 뭐 크게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뇌물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뭐 그 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뭐 좀 정치 자금 좀 쓰려고 갖다 드렸는데 지하실에서 아예 올라오지도 말라고 아예 얼굴도 보지 말라고 딱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때 감동을 받았다. 임태희 실장은 그래서 정말
그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네네. 아예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그냥 지하 차고에서 그냥 아예 전화로 내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십니까? 그래도 조금 지내다 보니까요. 네. 얼굴은 그래도 얼굴은 보시고 거절하셔도 되는데.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조금 이제 지내고 보니까 국회의원 하면서 보니까 누가 만나자 그러면 네. 용건이 뭐겠다는 게 짐작이 많이 가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아마 뭘 좀 부탁을 하러 오나 보다. 또 아니면 뭐 후원금이라도 내려오나 보다. 네. 이런 게 짐작이 가는데 사실은 그 정말 친한 사이에서 그냥 상대방은 선의로 그 후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규정에 맞게 좀 달라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써라. 과외로 돈 필요하지 않냐 하고.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이거를 정말 마음 상하지 않게 네. 그 돌려보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뭐 많이 배웠어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기분 좋게 네. 나 좀 봐주라고 그러고 제가 살짝 빌죠. 나를 진짜 네가 예. 사랑하면 예. 그냥 가. 그러면 가라 그러고 제가 나 진짜 깨끗한 정치 한번 해볼 그렇죠. 테니까 예. 나 위해서 한 번만 예. 봐줘라. 나를 봐줘라. 예. 가라. 예. 그러고 이제 뭐냐면 선거할 때 같은 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표가 필요하다. 예. 이거 가지고 가서 표 좀 가져와라. 제가 그러죠. 네가 좀 표 좀 갖고 예, 표좀 와라. 갖고 와라. 나한테 돈 예, 갖고 예. 오지 마. 돈 갖고 오지 말고. 그거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몇 년 이렇게 지나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이 주위 분들도 이해를 하고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위에서도 도와줘야 이게 가능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얘기 하셨고, 이제부터 좀 불편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예. 킹메이커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예, 거, 예, 예. 말 잘못한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네, 진짜입니까? 네. 어떤 그런 용감한 발언을 하시게 됐습니까? 아마 이 말씀 때문에 많이 특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표님을 아주 정말 지지하는 분들이 네. 그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트위터에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이렇게 보이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뜻에서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정치가 정말 그동안의 우리 정치의 한 40년간의 역사는 이제 한쪽에서는 야당은 여당을 그냥 헐뜯고 깎아내리고 네. 또 여당은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당이 되면은 한풀이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막 징후하고 멸시하고 한풀이하고 막 이런 게 그 반복이 됐어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지금 구도를 좀 깨야 된다. 이제 이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박근혜 대표님이 제일 정치권에서는 영향력이 크신 분이죠. 네. 또 제일 큰 자산이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하셨을 경우에는 당선될 확률은 반반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킹메이커 역할을 하신다. 그럼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표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쪽은 100% 저는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렇지 박근혜 않겠습니까? 위원장이 직접 나서면 예. 5대5의 게임이지만 그렇죠. 예, 예. 박근혜 위원장이 만약 킹메이커 자리로 예, 예. 가버리면 그렇죠. 무조건 100% 씁니다. 100%라고 그러는 건 저는 제가 볼 땐 국민께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훨씬 더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은 박근혜 위원장 집에 가서 무릎 좀 꿇고 좀 절 도와주십시오, 킹메이커. 예.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네. 그래서 박근혜 대표님의 지금 정치권에서 역할이 이 정권 재창출에 그렇게 큰 그 역할이 있으시고 네. 또 우리 정치를 새롭게 만약에 이 틀을 만든다면 그 역할을 제일 확실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박 대표님이시다 네. 하는 뜻을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을 존경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뭐 모시고 제가 일도 했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표님을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무슨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러려는 의도는 뭐 결코 없습니다. 예. 어린애 같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이명박 대통령을 더 존경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장을 더 존경하십니까? 이거 참 어렵네요. 어린애 같은 얘기. 이거는 진짜 엄마 편이나 아빠 편이나 물어보시는 것도 같은데 네. 저는 제가 정말 비서실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그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보다는 네. 우리 일을 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네. 지금 대통령님을 훨씬 많이 알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알고 저는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님을 꼽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정부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욕 먹고 예, 그죠? 예, 예. 온갖 비판 받고 예. 이럴 때
그 돌 화살 맞고 그럴 때 가슴 무척 아프셨을 것 예, 같은데. 많이 속상합니다. 예, 예. 오늘 좀 어떻게 그 이야기 좀 변명 좀 전체적으로 좀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예. 잘한 것도 있지만 예. 잘못한 거 하나 있으면은 돌 화살 집중적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슴이 많이 아프실 텐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는 제가 제일 이제 가슴이 아픈 거는 제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2010년 하반기죠. 네. 2010년 말에 대통령 그 국정 그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50% 전후를 그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예, 높았네요. 전후를 유지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이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이 그런 정권이 없다 네. 하는 이제 이 평가를 전문가들께서 하실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챙겨보니까 어떤 현안들이 남았냐면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현안으로 계속 처리되지 않고 밀려오고 있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그 상태로 있고 또 LH공사의 본사를 어디다 두느냐 네. 이렇게 밀려오고 어렵습니다. 있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계속 현안으로 오고 네. 농협법 개혁이 되지 않고 지금 밀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왜 그 의약품 네. 그 이제 약 슈퍼에서 수거 판매하는 거 판매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현안이 안 되고 네. 또 국방 개혁이 지금 밀려오고 있고 네. 뭐 좀 안 돼. 그다음에 이제 복수노조로 시행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밀려오고.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따져보니까 전부 우리 정부의 지지자들, 우리 새누리당의 지지자들 쪽에서 반발할 수 있는 사실 갈등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장관님들도 강력하게 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든 우리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앞으로 큰 발전의 문제가 생기니 이건 해결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2011년 상반기 중으로 이거를 마무리 짓자.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면은 50% 지지율이 반토막 날 텐데요. 예상을 미리 그건 하셨군요. 뭐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네. 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해야 되는 역사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자. 할 일을 확실하게 하자. 그 대신에 실장이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각종 그 현안들을 마무리 짓고 어떤 경우는 총리님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내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저희 지지하는 새누리 당에서 네. 한나라 당에서 그 당시 공격이 오고 네. PK, 이제 그 주 지지 기관에서 공격이 오고 뭐 검찰, 경찰에서 이제 또 공격이 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그때 이제 뭐냐면 결국은 두 의견이 평행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네. 두 의견이 평행선을 이루니까 결단을 내려서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되지 않은 한쪽에서는 소통 안 한다. 우리 말 안 들어준다. 하면서 소통 부재라는 말이 그때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더 언론이나 이런 거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걸 했었으면 우리 그 대통령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네. 이런 얘기를 덜 들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잘못도 크다. 그러나 일은 했어야 됐다 하고 생각합니다. 예. 일은 했어야 했었는데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예. 우리 임태 실장님의 책임이 지금 예. 느껴진다 이런 예. 얘기죠. 예. 제가 아는 임태인이라는 사람은요 예. 되게 겸손하신 분이고 예. 정치의 뜻도 없고 예. 정말 억지로 어떻게 정치판에 와서 예. 원래 행정관리 출신이고요. 네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대권 출마를 한다 그래서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밀려서 하는 거죠? 진짜 본인이 하려고 합니까,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네. 저가 이제 지금보다 사실은 더 깜짝 놀란 게 네. 제가 이제 청와대 1998년에서 99년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획재정부의 과장으로 첫 보직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갑자기 2000년도 국회의원 나간다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솔직히 저희 동기들 선두주자였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일 잘한 걸로.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도 아니 행정고시 붙어서 정부에 들어갔으면 국장은 하고 나와야지 이게 뭐냐.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던진 이유는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말씀대로 진짜 국민의 공복이 되고자 택했는데 그 기재부의 문턱을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0.01%도 더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네.
뭐 중소기업은 넘어오지 못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근무를 하면서 이거는 원래 이겨내 뜻하던 게 아닌데 제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찾아가서 한번 이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서비스를 네. 할까. 좀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정치를 택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오면서 2002년도에 대선을 치르고 나서 정말 굉장히 회의가 일더라고요. 네. 근데 대선 과정에 후보님들 간의 토론이나 그 대선 이후에 그 논의되는 여러 가지의 이 전개되는 전국 상황을 보면 네. 이건 국가의 장래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2년도. 그렇죠. 저 나름대로 정말 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 나름대로 이런 과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걸 좀 사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언론에서 일부 평론가들도 예, 그렇고요. 예. 임태익 실장이 이번에 대권에 나온 것은 예. 아마 이명박 대통령하고 모종의 뭔가 밀약이 있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 부분도 좀 해명을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역사에 남는 일을 하신다고 늘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정치적 공학적으로 생각하거나 계산을 하신 분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그렇게 마무리 짓지 않았을 겁니다. 저축은행 문제 같은 거 요새 이렇게 처리 안 하셨을 거예요. 네, 가만히 남겨놓죠. 네, 대통령께서는 네. 뭐 그런 이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그렇게 관여하시지 않으십니다. 대통령께 가가지고 예, 대통령한테 가서 저 나가겠습니다. 대권 딱 하니까 대통령이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죠. 실장 때는 네. 실장 일에 그냥 뭐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실장 일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나가실 이제 때.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네. 청와대에다가 어떻게든 알려줘야 되겠다. 알려줘야지. 이미 뭐 한번 나왔는데 모셨던 분인데. 청와대에서 신문 보고를 해서 되겠습니까? 네, 그럼 안 방송 되죠. 보고.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께 네.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네. 공식 발표할 때까지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샜다. 네. 그러니 그냥 준비하는 걸로 알고 계시라. 네. 뭐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통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정무수석하고 다시 전화할 일이 없었어요. 그 뒤로. 네. 예. 대통령한테 그러면 그래도 계속 예. 대통령 실장 하시면서 계속 모셨던 분인데. 예. 그래도 한번 찾아가서 저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좀 보고는 드려달라고 그랬는데 네. 뭐라고 그러셨는지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그래도 가서 이렇게 전화라도 예의를 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글쎄요, 제가 지금 만약에 갔다 오면 네. 또 뭐 무슨 아마 그러겠까요? 의혹이 커질 거요. 네. 원래 예. 제가 알기로 그 장일원 의원이 권익현 권자 익자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에요. 예. 바로 윗동서죠. 이번에 김태기 성동을에서 최재천 의원한테 낙선하신 분, 그렇습니다. 김태기 후보자. 예. 원래 정치 안 하시려고 원래 김태기 교수가 원래 정치하려고 했던 걸로 내가 들었는데 본인은 정치 안 하시겠다 이랬는데 장인원 의원이 막 권고하신 거죠. 정치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미리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거긴 겉으로 표현하고 네. 이제 흔히 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 네. 저는 정치하겠다는 것을 얘기 안 하고 네. 이제 준비를 했고 그렇죠. 얘기를 예. 하고 준비했고 얘기 안 하고 준비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고음이라고 나왔는데 네.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좀 용어를 쓰자면 무언 실행을 한 사람이고 무언 거기는 유언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유언과 무언.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가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랬을 때 네. 그리고 언제 준비했느냐 그랬어요. 네. 그러나 저는 언제 그 지역에서 한번 주민들의 그 심판을 받아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준비를 하고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오늘 한겨레에요. 아주 가슴 좀 아픈 얘기가 나와 있네요. 정두원 의원하고 고시 동기시잖아요. 24회. 친구죠. 친구고. 예. 네. 근데 친구가 센 얘기했어요. 예. 임 전 실장 대선 출마에 자중해야 할 사람이 이상득의 양아들 중 장남이
이거는 추측인 것 같아, 기자들이. 임태희를 지칭한 듯,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한마디 해주셔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아마 정 의원이 저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참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어머니가 계신데. 네. 90이세요, 연세가. 아, 예.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늘 뭐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문안을 드리고 나옵니다. 네. 어머니께서 얘야, 그 네가 어디 양아들 됐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예. 어디서 농담 한마디 했더니 예. 이게 좀 그렇게 여기서 제가 대선 출마한다니까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친구인데 통화하셨을 거예요. 야, 너 뭐냐, 이거. 이렇게. 저 안 했습니다. 이거 혹시 통화 안 했습니까? 예, 이 집 나간 진짜 아들이 네. 이거 시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아, 예. 장난하는 시샘한다. 예. 아니, 저가 양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양아들은 아니시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정말 어머니가 계시는데. 가출한 네. 그 아들이 네. 저는 시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 가출한 그런 아들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도리언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 참.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하셨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한비든행 무슨 불법 대출 사건이라고 해서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예. 지금 MB 정부의 부정비리가 아주 뭐 심하게 지금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한 분, 뭐, 모 대표 한 분 때문에 아주 줄줄이 지금 엮여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좀 특별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실장으로 근무 시절에는 굉장히 우리 친인척이나 측근에 대한 비리를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조그만이라도 징후가 있으면 네. 본인에게 소명을 받고 조사하고 이렇게 네.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사건들이 대개 우리 정부 출범 전 또는 아마 출범 전이죠? 그 시기쯤 서울시장.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예, 이명박 그래서 서울시장 때, 예. 참 이게 이제 직급에 와서 이렇게 터지니까 저도 참 곤혹스럽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참 이번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참 송구스러울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이고 네. 하여튼 어떻게 법 앞에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뭐 엄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신중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고, 자기를 네. 낮추시는 분인데, 이번에 대권에 나오겠다고 했죠. 예. 뭐, 절대 섣부르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예. 개인적으로, 예. 이거 묘책이 있지 않고, 예.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카드를 던질 수 있을까? 지금 이 박근혜 경선에서 다 지금 뭐 결안에 바위 던지기시라고 저희 김문수 도지사는 얘기까지 했는데 원래 되게 숨은 인재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는 국가가 정말 필요할 때 완벽한 찬스에 나오셔도 될 텐데 차기나 차차기를 노리시고 온 건지 무슨 묘책이 있는 건지 그거 좀 진솔하게 캐돈 한 말씀 좀 얘기해. 근데 이번에 나오겠다고 선언까지 한 사람한테 차차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를 노리고 혹시 나오셨는지.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전 진짜 그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제가 시대가 요구하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큰 민심의 흐름이죠. 네. 예, 그 민심의 흐름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몇 명의 예를 들면 이 정치권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 지난 4개월간 많은 그 현장을 좀 다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했던 중소기업, 영세상인, 또 이 탈북자, 청년들, 다문화 가정, 장애인, 사회적 기업 이렇게 가봤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하고 뭐 홍보하고 이거보다 진짜 확실한 해답을 내라 하는 게 굉장히 전 요구가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전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준비하고 아직은 발표를 안 합니다만은 그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들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저는 내놓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네. 저는 국민들에게 전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네.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 구도를 보면 지금 이대로 정치가 끝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쪽에서는 영남 무슨 보수 해가지고 꼴통이라고 한쪽에서는 욕하고 네. 또 한쪽에서는 무슨 호남 저기 해가지고 뭐 좌파 꼴통이라고 올라가고 이렇게 욕하고 네. 둘이 계속 끊임없는 이 갈등을 빚거든요. 지역 감정. 그럼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도 그 줄에 서야 사실 온전히 정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한국 정치의 뭔가 이 나쁜 부터가 거기서 전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래요. 장관들이 인사해놓고 나서는 양쪽에서 뭐라 그럴까봐 호남하고 영남의 지역 안배가 이렇게 됐다. 네. 이거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네. 이런 일 끝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 솔직히 언론도 네. 어느 파울로 갈라져 있잖아요. 네.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저쪽에서 이쪽이 잡으면 보험료 한쪽에 내고 네. 이런 일들이 이 구태여는 악습을 끊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나와야 남북 문제도 해결하고 왜냐하면 이 동서 문제 해결을 해야 남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이런 어떤 틀을 네. 이번 그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 네. 저는 이런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네. 예. 맨 마지막 질문이 왜 임태희여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국민에게 말씀해달라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다 드렸네요. 지금 다 드렸어요. 예, 다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예, 지금 예. 생방송입니다, 이게. 예. 지금 말한 정책들 있잖아요. 남북 문제, 예.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잖아요. 예, 많죠. 요거 가지고 한 번 더 하죠. 그때는 좋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좋습니다. 예. 정책만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예. 좋죠. 예, 언제든 네. 좋습니다. 예. 지금 혹합니다, 제가.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너무 안타까워요. 예, 감사합니다. 해도 한번 시간 연장해 줘야 돼요. 예, 한번 더 풀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 아들은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샤워를 합니다. 남들이 모두 자기를 본다고 착각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잠시 그때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당신에게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남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